카나나 어때? 카카오 산다? 카나나 이거 왜 이렇게 멍청해요? 카나나 충격적이네. 카카오가 내놓은 야심작 카나나는 장원영 씨를 통해서 화려하게 나 뜨겁게 홍보를 시작했는데 현업자들한테도 좀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카카오 그 정신아 대표님께서 그 장원영 씨 목소리 그 공개하는 영상 좀 띄워주실래요 지금? 완전 럭키비키잖아? 요거 보면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먼저 이 영상은 저희 하이젠버그의 에디터이신 카이스트의 물리학과 출신 AI 연구자 달률밤님의 기사를 참고하여 만들어졌음을 강조드리겠습니다. LLM은 제 전공은 아니니까요. 영상에 나오는 수치들과 데이터는 달률밤님께서 직접 제공을 해주셨고요. 저희는 매주 전원 카이스트와 포스텍으로 구성된 30명의 연구자들이 상위 1%를 원하는 지식인들을 위해서 리포트를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또 올바른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 유료 구독을 해주시고 게시판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기술적인 관점으로 보기 전에 제가 스타트업 종사자로서 이 카나나를 본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카나나가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로 아이러니하게도 V6식 접근법, 두 번째로 Y가 없는 유행 편승, 세 번째로 카카오톡 플랫폼에 대한 부조화가 맞물렸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카카오의 현재 CEO인 정신아 대표님은 얼마 전까지 카카오 벤처스를 이끌던 수장이셨어요. 정말로 인성도 훌륭하고 평이 좋은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정신아 대표님은 두나무랑 당근에 베팅해서 크게 성공하셨죠. 그런데 보통 비창업자 출신 VC들은 사실 월급을 받고 있고 창업해본 경험 없습니다. 본인 돈이 아니라 나라 돈인 모태펀드나 회사 돈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10개를 투자해서 1개 성공시키는 게 일반적인 목표죠. 그런데 카나나를 만든 카카오는 스타트업이 아니죠. 카카오톡의 자원과 브랜드, 유저를 가지고 VC가 포트폴리오 하나로 테스트하듯이 만들어진 게 바로 카나나가 아닐까. 그리고 그게 바로 VC식 접근법의 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Y. 우리가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그록이 아니라 왜 카나나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카카오 직원 여러분들 답을 하실 수 있나요? 카나나는 유행에 편승하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의 산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라는 강력한 플랫폼이 있으면서도 카나나를 전혀 녹여내지 못했습니다. 카나나는요, 카카오 플랫폼 위에 그냥 억지로 올려놓은 그런 기능에 불과했으니까 유저들한테 외면받은 것은 당연한 결과죠. 또 거칠게 예를 들어서 그 장원영 씨를 홍보해가지고 저는 장원영 씨 목소리 어디서 쓰는지 찾아봤는데 쓸 수도 없던데 쓰는 데가 있으면 말해주세요. 그런 거 홍보를 했으면 좀 적극적으로 좀 여기 좀 달아두던가 그런 게 좀 없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카카오톡이 어쩌면 성공의 저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아 대표님은 김범수 의장님에 비하면 힘이 많이 부족하겠죠? 아마 성과를 내셔야 될 거예요. 카카오톡이라는 압도적인 성공이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촉새가 됐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카카오톡에 누가 될까봐,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해칠까봐 이렇게 주저하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성공에 취해서 모바일을 놓쳤던 것처럼 이도 저도 아닌 모델이 나온 거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후에 사티아 나델라의 지휘 아래에서 기존의 성공 모델인 윈도우를 파괴할 수 있는 고난과 용기를 보였습니다. 사티아 나델라는 윈도우 퍼스트에서 클라우드 퍼스트, AI 퍼스트로 성공적으로 전환했죠. 그리고 현 시간 기준으로 세계 시총 1위.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는 대단합니다. 대성공했죠.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보자고요. 카카오는 카나나가 만들 때 GPU가 아니라 구글의 TPU로 학습하면서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TPU용 코드에서 잭스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걸 구글이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게 신경망 구축과 계산 최적화에 아주 뛰어난 성능을 보여요. 쉽게 말해서 카카오는 구글의 최적화 방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카나나 모델의 아버지인 루미노, 안재현 개발자는 Depth Upscaling, 줄여서 DUS라는 방식을 택해서 카나나의 성능을 높였어요. 실제로 이거는 구글 클라우드의 고객 사례로 올라와 있습니다. DUS는 한국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에서 개발했어요. 2024년 업스테이지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DUS는 기존의 작은 AI 모델에 중간 단계를 여러 번 좀 복사해서 붙이는 방식이에요. 중간 단계인 레이어는 AI가 문장을 이해할 때 거치는 일종의 생각의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이어가 아무래도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여러 번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복잡한 문장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업스테이지는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AI의 중간 레이어는 앞이나 뒤보다
변화에 좀 덜 민감해서 복사를 해도 잘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 번 쌓기만 해도 성능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방법은 새로운 데이터를 많이 넣거나 아니면 계산을 크게 늘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특히 한국어처럼 데이터가 좀 적은 언어에서도 효과가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기술을 탑재한 것과 별개로 카나나는 개발자들한테도 평가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편이에요. 소비자가 느끼는 평가뿐 아니라 기존의 강자인 챗GPT와 라마, 제미나이,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그록 등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빅테크들의 모델은 각자의 장점과 개성이 뚜렷한 데에 비해서 앞에서 말했듯 카나나는 뾰족한 차별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이젠버그의 달률밥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대체 어디 쓰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일정 관리, 문서 이해, 요약 이런 것들은 다른 LLM도 모두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에 불과하며 카나나는 그마저도 자주 틀립니다. 카카오톡이라는 지배적인 SNS 플랫폼을 들고 있음에도 카나나 대화는 별도 서비스 가입자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요가 없는데 이용자가 늘어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대체 무엇이 카나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홍보 때문일까요? LLM의 성능은 미사 여구가 아니라 벤치마크로 평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 하이젠버그에서 싹 돌려봤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저희 멤버십 유료 가입을 통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결과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카나나 나노 2.1B 이렇게 읽으면 되나? 아무튼 얘가 헬라스 수액이 63.56%, KMMLU가 30.01%, MMLU가 50.54%였습니다. 이 수치들은 차례대로 모델의 추론 능력, 한국어 종합시험, 종합상식시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헬라스 수액이 63.56%라는 것은 한 10문제 중에서 한 3, 4번은 헛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가장 대중적인 챗GPT가 어느 정도냐? GPT-4 기준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자, 보시죠. 보시다시피 4의 헬라스 수액은 약 95%, MLLU는 88.7%라고 자기가 말하네요. 카나나보다 거의 30에서 40% 높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GPT는 카나나를 어중간한 중위권이나 중하위권으로 평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글로벌 기준에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준연구 LLM이라고 평가를 했네요. 그러면 스템의 강점이 있는 그록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같은 프롬프트를 넣어보겠습니다. 참고로 그록이랑 GPT, 제미나이 모두 SOD 권순용의 제 가치관을 학습을 시켜둬서 얘들이 좀 싸가지가 없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카나나는 그록에 비해서도 GPT랑 굉장히 비슷한 말을 하죠. 한국어 모델임에도 한국어를 못한다. 종합평가는 글로벌 모델에 비해서 뒤처지고 한국어 성능이 기대 이하. 물론 LLM인 GPT나 그록과 소형 언어 모델인 카나나를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하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저희 하이젠버그에서 유명 소형 LLM들을 헬라스 수액을 평가를 한 결과를 보면 카나나의 추론 능력은 의외로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문제는 한국어예요. 한국 모델인데 한국어를 못합니다. 다른 국내 모델들과 비교를 하면 가장 왼쪽이 카나나, 중간이 네이버, 가장 오른쪽이 LG예요. 참고로 여러분, 하이젠버그는 광고비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유료 구독료가 BM이에요. 저희 집 정수기, 냉장고,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TV 다 이제 LG 건데 저희가 LG 광고는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국내 경량 모델들 중에 LG X1이 압도적입니다. LG AI가 연구원이 공개한 자료처럼 모든 지표에서 동일 파라미터 사이즈의 LLM들을 압도를 해요. 이거는 국내외 전례가 없는 수치라고도 볼 수 있어요. LG AI가 수년간 칼을 가른 결실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달률밤님도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LG의 AI를 더 분석을 해봤는데요. 진짜 LG는 칼을 갈았던 것 같아요. 이전 버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발전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이 있는데 여기서 아마 큰 진전이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LG의 AI 연구 성공은 그룹 차원의 생존 전략이랑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LG는 가전, 전장, 화학, 여러 제조업 기반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들 제품에 탑재될 온디바이스 AI의 성능은 LG의 미래 핵심 경쟁력이에요. 참고로 온디바이스 AI는 기기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기기에 탑재된 AI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AI를 잘하지 못하면 그룹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이 카카오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결과를 낳은 겁니다. LG의 AI는 단순히 뛰어난 모델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실제 제품에 적용 가능한 경량화와 최적화에 굉장히 칼을 막 갈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홍보가 부족한 것은 카나나가 아니라 오히려 LG입니다. 결론적으로
카나나가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고 문제는 본질적인 기술력 격차입니다. 불행히도 국내 경쟁자인 LG X4원 3.5조차 카나나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LG X4원이 명백한 1위 자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카나나의 성능만으로는 향후 휴머노이드나 가전제품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 채택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카나나가 글로벌로 진출을 한다고 한들 카나나를 써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글로벌 LLM 시장에서는 카나나보다 더 우수하고 특화된 모델들이 즐비했습니다. 프랑스의 미스트랄, 큐타이 같은 것들은 유럽 언어 특화 전략으로 미국 LLM들의 약점을 공략하고 있고, 인도는 소수민족 언어에 특화된 크루트림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범용성 측면에서는 구글의 젬마, 메타의 라마, 오픈 AI의 챗GPT랑 경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으며 카나나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챗GPT와의 협업은 카나나로서는 큰 기회겠지만 오픈 AI를 카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카피한다고 한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AGI의 경쟁을 포기하고 카카오톡의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인 관계랑 소셜에 특화된 버티컬 AI 모델로 방향을 선회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선물하기를 가장 잘 추천하는 AI 이런 거요. 네이버가 그걸 잘해서 지금 네이버 쇼핑 완전 대박 났잖아요. 카카오가 가진 유일한 이점이 다양한 사용자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대체 왜 카카오톡의 그 많은 데이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걸까요? 이 납득이 되지 않은 상황을 두고 하이젠버그의 달률밤님은 이렇게 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카나나 성능 도태의 원인은 부서 간 협업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단순 LLM의 기술 부족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조직 내 도전 의식의 부재였던 걸까요?